포스코 홀딩스 진단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현재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특히 10월 달이 눈에 띄죠. 네, 10월 달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주가가 계속 레벨업이 됐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자, 근데 요 지점부터는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료는 없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44만 3,500원이네요. 현재가 대비 상승률 46.6%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지난 9월부터 보니까 한 35만원, 40만원, 44만원 정도 제시되고 있네요. 그래서 30만원대 중반에서 한 40만원대까지 목표가 제시되고 있고, 자, 보니까 지난 11월 17일에는 하나증권에서 74만원까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 제시한 편차가 상당히 크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하나증권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목표가 한 74만원. 다른 증권사는 거의 30만원대, 40만원 제시하는데, 하나증권에서는 한 74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포트 제목 보니까 4분기보다는 내년 실적 개선을 기대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내 최대의 철강 기업의 지주회사죠. 그래서 주요 자회사로는 이 포스코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또 사업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여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를 통해서 철강을 생산하고 2차 전지 소재나 에너지, 인프라 건설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그 염호와 호주 광산 등을 통해서 리튬 원료를 직접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풀 밸류 체인을 좀 구축 중입니다. 그리고 수소 환원 제출 그 기술 개발로 친환경 철강 전환을 또 선도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인도 등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체질 개선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4분기 철강 스프레드 축소와 자회사 부진으로 실적 기대치 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분기에는 철강 스프레드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철강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르지 않고 원재료인 철강석과 이 석탄 비용이 올라서 스프레드가 뭐냐면 판매가와 원가의 차이죠.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철강 부분의 이익이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자회사, 특히 이제 건설 자회사인 포스코 ENC의 사고 비용이나 다른 자회사 실적 부진이 겹쳐서 전체 회사 실적이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이런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1분기 이후에 철강 가격과 자회사 회복으로 실적 개선 전망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1분기부터는 중국산이나 일본산 철강 부분의 이익이 철강에 대한 관세가, 그렇죠, 이제 중국산이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조선 고객의 이제 가격이 좀 인상되면서 철강 판매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드가 넓어지면서 철강 부분의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회사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자회사들도 이제 비용 부담이 줄고 실적이 회복되면서
전체 회사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반덤핑 효과와 리튬 등 이런 소재 사업 가동률 상승이 도움을 줄 거다. 뭐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 하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04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 내수 부진, 공장 개부수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실적 부진의 요인이다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둔화, 포스코 ENC의 사고 관련 비용 반영 가능성으로 자회사 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도 실적 부진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기 이후로는 실적 개선이 좀 전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분기 철강 판매량이 814만 톤으로 그러니까 전분기, 그러니까 이제 4분기보다는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산 열연의 잠정 관세 부과, 그리고 자동차 조선양 가격 인상으로 철강 스프레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자회사가 또 실적이 회복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보다는 53.6%가 증가한 6,210억 원 정도가 좀 예상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1분기 이후로는 실적 개선될 건데 중장기로는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수입산 철강 규제와 중국 철강 생산 규제로 2026년 철강 부분의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 고정 투자 회복이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안정되고 공장 가동률이 상승되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본업이 철강 부분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자, 그리고 리튬,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쪽의 사업도 수익성 개선되면서 중장기로는 실적이 좀 개선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상세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뭐 핵심 내용 보여서 봤던 내용들을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는 철강 스프레드 축소와 국내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4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데 1분기부터는 수익성도 개선되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좀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뭐 리포트물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 가이드앱에서 이 리포트 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